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월요일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행운이 가득하길 제가 기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방송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제가 동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동이 144개인가 그래요. 제가 1520개 단지 가지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구성된 걸 보니까 동별로 나눈 거 보니까 144개인가 142개인가 그래요. 그 중에 중요도나 그러니까 이게 평탄한 거 아니면 뭐 꾸준하게 같은 방향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 거 빼고 막 올라가다가 꺾이려거나 아니면은 반등하려다가 실패하려거나 이제 그런 걸 변곡점에 있는 것들을 주로 고르는데 최근에 제가 뭐 압구정 그다음에 어디 했죠? 예. 몇 군데 했죠? 잠실동도 하고 동별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창동입니다. 창동. 노도강 중에 도봉구 창동이거든요. 노원구에서는 저기 상계동 그 데이터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 조금 수정할 게 있어서 오늘은 도봉구 창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끌의 2차 공포. 지금은 시장이 막 전국이 뭐 불장 이것도 아니고 서울이 다 불장이 아니에요. 몇 군데만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창동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많이 물려있는 상태란 말이야. 20, 30% 빠져있는 상태에서 또 저점을 깨려고 그래요. 단지별로는 50% 하락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 영끌의 2차 공포. 1차 공포는 언제예요? 21년 10월달 전후에 고점을 찍고 22년, 23년까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한강벨트나 뭐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전고점 넘을 정도로 강세장이 왔는데 나머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2006년 실거래가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로 창동에서는 22개 단지, 즉 이게 뭐냐면 도봉구 지수를 구할 때 모든 아파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뭐 50개든지 100개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의 시가총액의 90% 정도를 반영하게 제가 셀렉팅을 한 거예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세대수가 많겠죠, 아무래도. 자, 그렇게 도봉구를 구하다 보니까 도봉구가 한 5, 60개 될 거예요. 그 중에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눠 놓으면 동별로 나눠 놓으니까 창동은 22개예요. 어떤 데는 뭐 30개 단지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뭐 5개, 6개인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창동은 22개 단지입니다. 왜냐면 창동은 개별 단지의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량이 많습니다. 잠실동이 9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거기는 시가총액이 엄청 크잖아요. 자, 근데 리먼 사태 때고요. 2023년 여기를 저는 100으로 항상 두거든요. 2013년 1월 7일인가 1월 8일인가가 서울 아파트의 저점이에요. 1데이터 기준으로. 그리고 그날을 100으로 놓고 지수를 만들었는데 창동에는 신규 입주 단지가 없어요. 전부 그 몇십 년 된 아파트들이잖아요. 21년에 상투를 찍고 빠졌다가 22년에 잠깐 반등하는 듯 하다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강남 3구나 이런 데는 이 고점을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한강벨트도 올해 들어서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거밖에 안 돼. 즉 이건 뭐냐면 이건 상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는 상승 맞죠? 여기서 또 볼까요? 이거 상승이죠. 그다음에 조정하고 다시 반등했죠. 그다음에 이건 하락이에요. 요거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게 반등인가요? 아니죠. 상승이죠. 올라간다는 상승과 반등 두 가지가 반등 두 가지가 있고 내려간다는 하락과 조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누가 봐도 상승이에요. 반등이 아니에요. 전고점을 넘었잖아.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하락인가요? 조정인가요? 만약에 얘가 이거를 넘었으면 얘는 조정이에요. 조정 후 재차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에요. 그럼 얘가 하락이란 얘기는 얘가 상승이에요, 반등이에요? 이거 상승 아니죠? 반등이에요. 하락과 반등 다음에 그럼 이거 뭐예요? 추가 하락이라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그래프가 좀 꺾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가다가 꺾이는 거 또는 반등하다가 꺾이는 거, 즉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에 있는 동을 뭐 우선적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한 4, 50개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요 부분 2021,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거 로그 차트입니다. 여기 2.35, 2.4. 여러분들 여기가 2.0이죠, 2.0. 로그 여기가 100이잖아요, 100. 산술로는 100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2가 돼요. 왜냐면 10의 제곱이잖아. 1000은 10의 3승이고 만은 10의 4승이고 여기 2입니다. 2. 그러니까 여기서의 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요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렇게만 한
한 5년, 6년치 되겠죠? 5년치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부분이 확대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 보이시죠? 여기 곧 2021년 그 하반기 거의가 9월달, 10월달 정도에 상투치고도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우장창 많아졌잖아요. 자, 근데 반등을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모양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남들은 뭐 강남구나 뭐 마포구나 이런 데는 막 전고점 넘었다고 신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다고. 왜냐면 여기에 연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도 그 뭐냐 경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요 2년치만 확대해 볼게요. 요 2년치만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거 보니까 엄청 오른 것 같죠? 그게 아니니까 요거라니까 요거.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다 뚝뚝 떨어지잖아요, 지금. 자, 이거를 그럼 개별 아파트, 즉 22개 단지를 구성한 각각의 아파트의 2년치를 보자 이거예요. 전년도 아니고 2년치를 보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창동 전체입니다. 창동 전체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한 화면에 20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요게 3페이지가 있어요. 거의 한 60개 단지 되니까. 여기 창동 말고도 여기 연두색이 창동을 제가 표시한 거고, 여기 방학동, 그다음에 도봉동, 그다음에 쌍문동, 여기 방학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창동이 시가총액이 제일 커요. 눈으로 봐도 제일 많이 섞여 있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초록색만 모았습니다. 여기 그 대신 모을 때 시가총액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1등부터 2등, 3등, 6등, 7등, 9등, 10등, 11등, 12, 17등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게 거의 옆으로만 기죠. 그다음에 총 22개니까 여기 3페이지 20개니까 요건 뒤에 거. 자, 여기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가 2061세대인데 시가총액이 1등이에요. 창동주공 3단지는 2856세대인데 얘가 세대수가 더 많죠. 근데 얘는 좀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북한산 아이파크라는 단어가 들어갈 정도면은 기축이잖아요. 완전히 구축은 아니잖아요. 기축, 그냥 기축.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비싸다고. 그러니까 세대수가 800세대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시가총액이 1등이에요. 근데 이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도 뭐 오르긴 오르는데 그냥 겨우겨우 오르는 거야 이거. 남들은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고 이렇게 강남거나 하여튼 한강벨트나 이쪽은. 근데 하락한 게 얼만데 이거밖에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요 부분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 여기도 이렇게 폭락한 거, 즉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요 부분을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요. 이게 2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밀리죠.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그다음에 2등이 이렇게 밀려요. 그다음에 동아총설이 폭락을 했어요. 동아총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꾸역꾸역 그래도 올라왔어. 겨우 올라왔는데 갑자기 누가 초치는 직거래를 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럼 여기서 야금야금 이렇게 따라서 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뚝 떨어진 게 보이면 멈춰? 일단 생각 좀 해보자. 고민될 거 아니에요. 야, 그동안 떨어진 게 얼마니까 싸다 하고 사다가 뚝 떨어진다고. 즉 이런 직거래가 영향을 미쳐요, 시장에. 이거 지금 이걸 볼게요. 이거 창동주공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아총설. 그다음에 창동주공 19단지 살짝 반등했는데 멈췄죠. 그다음에 창동 삼성아파트는 와리가리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동 쌍용도 떨어지죠. 창동 태영 옆으로 기죠. 17단지는 추세적으로 하락이죠. 얘가 지금 정확히 50% 반토막이에요. 창동주공 17단지는 제가 책에도 썼고, 제가 2021년도에 이거 작전주다 그래갖고 이게 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6억까지 갔다가 지금 3억이에요. 이게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게 3억이에요. 그다음에 4단지도 슬금슬금 오르긴 한데 연초보다 빠져있죠. 창동 대우도 다시 빠지죠. 그 다음에 창동 현대도 와리가리만 하고 있죠. 창동주공 18단지도 살짝 오르는데 연초보다 빠져있죠. 창동 동화는 그나마 최근에 올랐네. 그쵸? 조금 올랐습니다. 창동주공 1단지 슬금 올랐는데 딱 연초 가격이에요. 연초 가격. 창동 상하 1차는 최근 들어서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연초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창동 신도 브레버, 이거 글씨 때문에 내가 줄였거든요. 일단 이거 옆으로 기고 거래가 띄엄띄엄 되고 있어요. 456세대밖에 안 돼요. 창동종 2단지 750세대인데 연초 가격 정도보다 살짝 올라있네. 창동 동아그린 살짝 올라있네. 창동 금호 어울림 박살나 있네요. 연초보다 지금 이만큼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4년 빠진 거야. 4년. 창동 상하 2차도 연초보다 이만큼 빠져 있죠.
네, 마지막으로 창동 대우 그린 366세대는 연초보다는 조금 올라 있네요. 자, 창동 신창 아파트는요 연초보다 엄청 빠져 있죠. 얘는 609세대예요. 366세대부에 2배나 되는데도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43등이 아니었어. 원래는 한 20등이었어요. 근데 하도 요 순위는 도봉구 안에서의 순서거든요. 시가총액 순서. 얘가 한 20등이었는데 하도 빠져가지고 오늘이 최저가예요. 오늘이 지금 4년 만에 최저가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43등으로 꼴등으로 밀린 거예요. 자, 좀 전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동아총설이 뚝 부러졌죠. 그거를 아실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딱 갖고 온 게 이거예요. 직거래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10억에서 거래되다가 갑자기 6억 8천이야. 여러분들 고가 아파트에서는 3, 4억 하락하는 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10억 안팎이나 그 정도 됐을 때 3, 4억 빠지는 건 엄청 3, 40% 빠지는 거잖아요. 직거래로 6억 8천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샀던 사람들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직거래였어. 이것도 이렇게 직거래가 결국은 정상거래가 후속거래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 직거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오르면은 한 8억 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2억 올랐네 막 그러지만 여기서는 2억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여기가 돼버리면 급반등한 거로 보이지만 추세적으로 하락이 돼버린다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창동 22개 단지가 있고, 그러니까 도봉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한 60개 단지 중에 창동이 22개 단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가총액 방식으로 지수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거래량이고요. 근데 이렇게 폭락한 다음에 여기 확대해 보면 한 30% 폭락한 다음에 슬쩍 반등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연간으로 보합이에요, 보합. 그쵸?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밀리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래서 플러스는 유지했다고. 근데 뚝 떨어졌잖아, 이게.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빠졌다고, 여러 개가. 요렇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창동 구성하는 단지 22개를 정밀하게 분석해드렸고, 근데 이게 영끌 2차 공포가 어떤 거냐면 22개를 갖고 봤을 때 요거라고 요게 1차 하락이고 요게 반등이면 2차 하락이 온다고. 2차 하락이 여기서 또 2번 하락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짧게 하락하고 반등한 다음에 길게 하락했잖아요. 이거는 길게 하락한 다음에 길게 반등한 다음에 길게 하락하는 거야. 요 보세요. 이 하락하는 기간이랑 요 반등하는 기간이랑 거의 1대1이라니까. 얘가 1년 반 하락했죠. 여기서 또 따지면 1년 반 하락했죠. 여기서 또 따지면 1년 반 반등했죠. 그러면 얘는 1년 반, 2년, 3년. 보통 C파는 이렇게 길어요. 보세요. 조종하고 반등한 기간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게 C파가 길잖아요. C파는 별도예요. 본격 하락 추진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창동에 아마 여기서 사갖고 물린 사람도 아직도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자 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버티는 순간까지 뺄 수도 있다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기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잘 두시고 위험관리. 아니 이렇게 하락한 게 어디 빠질 데가 어디 있다고. 아니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올라간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가 1억이었으면요. 지금 2억 3,500이야. 얘가 3억이 넘었었어. 1억이 3, 4억 됐다가 2억 3,500 된 거라니까. 여기 이게 포인트 지수가 여기를 100으로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끌 2차 공포를 좀 경고하고자 방송을 올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굿러 가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6월 9일 날 올린 건데 제가 제목에다가 혹시 우리도 하면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대출 총량 규제. 지금까지 대출 경쟁을 하던 은행들이 그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대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행되다가 그걸 가속화시킨 요인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를 빗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지 제가 볼 때 한 1, 2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아, 대책이? 예. 뭐냐면 토지 공개념. 아, 잠깐만. 아니, 그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야. 네. 세금 제도는 그 당시에 일본이 지조라고 그래가지고 토지세를 도입을 처음으로 했어요. 폭력단 신법도 범죄와의 전쟁을 벤치마킹한 거고, 일본의 지조라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던 종토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이따 신문기사에 나와요. 종합토지세. 예.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이거를 유출해 본다면 저는 한 1, 2년 안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12월 달에. 자, 여기에 보면요. 토지 공개념 도입 확대. 아, 저 얘기 맞아. 이게 88 올림픽 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토지 공개념 당론 윤곽 민정당.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의 무기예요. 앞으로 토지 공개념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제가 시나리오를 해보면 그거 좌파 이념이다. 공산주의 이념이다. 그 헨리 조지의 그 이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은 왜냐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이걸 제시했고 민정당에서도 당론으로까지 했던 거다. 왜 반대를 하냐? 왜 지금 반대하냐? 이제 이렇게 빌드업을 할 게 저는 뻔하게 그려져요. 그럼 그 당시 35년 전에는요. 국민 84%가 찬성했대요. 이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